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죠. 얀 하티오스의 최신 미국 경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용 지표부터 금리, 관세, 또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정말 살펴볼 게 많은데요. 저희의 미션은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당신이 현재 경제 상황의 큰 그림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맞아요.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지표나 전망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게 전체 경제, 또 더 나아가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거시 경제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고용 보고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헤드라인 숫자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하티우스는 이걸 좀 더 자세히 봐야 한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실제 경제 힘을 과장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특히 정부 쪽 고용 증가가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팬데믹 이후에 이 계절적 패턴이 좀 변해서 통계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감안하면 민간 부문의 실제 고용 창출 능력은 헤드라인 숫자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죠. 그렇군요. 헤드라인만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네요. 근데 또 가계 조사를 보면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급격히 나빠지는 신호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 약간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거든요. 노동시장이 갑자기 확 얼어붙는 게 아니라면 연준이 금리 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가져갈 여유가 생기는 거죠. 금리 인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시장이랑 골드만삭스 둘 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7월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 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금리 인하를 단순히 경기 불황책? 이게 아니라 정상화 과정으로 본다는 해석이 재밌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정상화라는 건요. 현재 기준금리가 경제를 좀 제약하는 수준에 있다고 보고 이걸 특별히 경기를 부양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관세 인상 같은 걸로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그게 그냥 일시적인 가격 수준 효과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 자체를 한번 딱 끌어올릴 뿐이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면요. 그러면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의 적정 금리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할 수 있어요. 관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새로운 관세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골드만삭스는 이미 평균 관세율이 한 14%포인트 정도 올라서 총 17% 수준이 될 가능성, 이걸 예측에 반영해 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수준의 관세라면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느린 속도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분석해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5%로 보고 있는 거고요. 관세가 성장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일본이나 EU 같은 다른 나라들에도 추가적으로 한 20%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럼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는 예측을 약간 더 비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결국 관세 범위나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여전히 경제 성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세금 감면이나 지출 법안 같은 재정 정책도 있잖아요. 이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근데 이게 주로 2026년부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요. 맞습니다. 재정 정책은 분명 성장을 좀 촉진하는 요인이긴 한데요.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관세로 인한 역풍,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좀 저해하는 힘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정 부양 효과가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다 상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성장률 1.25% 전망에 여전히 만족한다면서도 2025년은 이것보단 약간 더 부드러울 것으로, 즉 성장세가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규제 완화도 물론 긍정적이겠지만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작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가장 궁금한 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확률이 이전보다는 좀 낮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향후 12개월 내 침체 확률을 한 3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과거 예측치보다는 낮아진 건 맞는데 역사적 평균인 15%보다는 여전히 꽤 높은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해요. 침체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노동시장이겠죠? 정확합니다. 노동시장이 갑자기 크게 나빠지느냐, 이게 침체 확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에요. 최근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다는 건 물론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연말까지 실업률이 지금 수준보다는 높은 4.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따라서 계속해서 관련 지표를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인데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여러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봤네요. 요약하자면 고용시장의 그 숨겨진 이면, 또 금리 정상화를 향한 연준의 신중한 발걸음, 그리고 관세와 재정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경제가 침체 없이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 즉 연착륙 시나리오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성장 경로 위에 있지만 그 속도는 이전보다는 좀 느려질 수 있고 여러 정책 변수나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에 따라서 언제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당신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관세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좀 늦추는 요인이고 재정 부양책 효과는 2026년에나 본격화될 걸로 예상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 기간, 그러니까 당장 내년이죠. 2025년에 실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나 소비 심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